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아휴, 몸도 피곤하고. 한국 정말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렇다고 여기가 뭐 이쪽 동남아는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전쟁도 안 할 것 같다니 또 결국 하고, 주식시장도 그 핑계로 또 떨어뜨리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주일 지났는데, 저는 하여튼 태국에서 현재 세대 중으로 카오산우드에 장기 숙박이라서 싼 호텔을 찾기 위해서 카오산우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젊은 분위기 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스쿰핏에 있으면 결국 자꾸 한국 식당 가게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것저것 로컬 음식이라고 할까 하여튼 여기 사람들 먹는 음식을 조금 소금 간 돼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먹을만 해요. 괜찮습니다. 싸게. 비싸봐야 한 3,000원. 보통 오늘도 나가서 점심 볶음밥 먹었는데 600바트니까 52바트면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500원 정도에 먹은 거죠. 2,400원, 300원. 음료수가 비싸서 음료수가 막 50바트, 60바트 같은 가격이라서 음료수는 안 먹고 밥만 먹고요. 이렇게 그냥 절약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뭐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이걸 끌고 가면서 계속 지금까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하고 DS 단속 위주로 가끔가다 뭐 엠플러스나 다른 12월달, 1월달에는 다른 어떤 포스코 DX라든가 뭐 다른 에코프로머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저는 DS 단속하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특히 스톤브리지 벤처스죠. 그래서 그랬는데 제 얘기는 사실 주식 투자 전반적인 어떤 원론적인 정론, 어떤 큰 얘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간 되시는 특히 초보분들은 12월 달 뭐 처음 비디오는 조금 좀 저도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거 처음 몇 개는 건너뛰시더라도 정독을 좀 정주행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초보 되시는 분들은 제 걸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간과함이라는 화두를 갖고 왔어요. 간과하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간과하다 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대충 이렇게 둘러보다 뭐 이런 것들을 간과하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냥 예전에 사전적인 말고 제 느낌은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본다고 봤는데 괜찮겠지 하고 설마 뭐 지나간 거죠.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영화 그 덴젤 워싱턴 주연하는 로만 J 이스라엘 에스콰이어라는 한 오래된 영화는 아니고요. 한 3, 4, 5년 된 영화인데 넷플릭스에 있어요. 저도 한 2번 봤는데 최근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은 덴젤 워싱턴이 뒷부분에 이제 거기 여주인공은 아니고, 거기 여주인공은 사실 없고요. 마야란 어떤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호감을 느끼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신념을 깨트리게 되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 미안해서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개 모양의 모형, 인형 같은 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제 콜린 파렐도 거기 나오거든요. 콜린 파렐이 거기 이제 약간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죠.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 네. 거기 이제 콜린 파렐이 오히려 이제 거기 로만제 이스라엘을 덴젤 워싱턴을 옛날에 어떤 풋풋한 젊었을 적의 그런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따라가고 오히려 배워가고 다시 그런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자리에 나타남으로써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에서 덴젤 워싱턴이 그 마야라는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콜린 파렐한테 마야 doesn't overlook like other people. She doesn't overlook like other people. 뭐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단어는 오버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간과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버룩이라는 단어보다는 like other people를 더 중시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역하면은 lik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콜린 파렐한테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like other people은 다른 사람들처럼이라는 뜻이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마야나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는 사람들, 간과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간과한다. 그런 거죠. 왜 이 간과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지금 화두를 삼아서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지금 DS 단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40주 물려 있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물렸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2번에 나눠서 샀을 거예요. 3번인가? 5주, 10주 뭐 이런 샀나? 뭐 10주 2번 나눴는데. 그래서 아마 29만 한 4, 5천 원이 제 평당가일 텐데. 그때요. 20주일 때. 근데 그거를 제가 30만 3천 원 정도에, 33만 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30만 3천 원까지밖에 안 가서 못 팔고 그 다음날도 29만 9천 원이 최고가여서 결국은 안 팔고 그 뒤로 흘러 여기까지 왔다. 또 24만 500원에 제가 물 타면서 거의 1000만 원, 1066만 원인가를 투자하게 돼서 그 뒤로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단타도 못 치는 상황이 돼서 스톤브리지로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다른 증권회사 에서 파는 거를 가지고 단타도 치고 좀 놀고 그때 12월 달에 한 230만 원인가 벌었나? 180만 원인가? 그리고 1월 달도 그 디에탄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한 열흘인가 한 일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에 한 80만 원인가 총 합쳐가지고 12월 달,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안 되게 한 270, 8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단타로. 근데 뭐 디에탄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막 50몇 프로 막 돼 있는 상황이니 손해 본 거죠, 사실 따져보면. 결국에는. 하지만 또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지난번 정중동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함으로써 다음에 1년 뒤, 2년 뒤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주식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33만 원이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팔려고 했는데 30만 3천 원에까지만 가고 최고가를 갔다는 얘기는 그때 30만 원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척 하면서 사람들 이제 가려고 한다 해서 사람들 사게 하고 그 다음날도 좀 실망시켰다가 29만 9천 원까지 갔었다는 얘기는 또 이제 30만 원 넘어가는 척 하면서 사람들 사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저는 간과한 거죠. 간과했으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24만 500원에 제가 물을까지 탄 거죠. 그때 그거를 간과하지 않고 이제 잘 했으면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뭐 28만
상태이었던 상태에서도 손절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 거죠. 손절하는 거를 저는 앞으로 더 기본적으로 저는 손절이라는 거는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우리 같은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개념.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과하지 않고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꼭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12월 달하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DX 또 그 외에 몇 종목 제가 했어요. 한 서너 종목 해가지고 여기 지금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제가 몇 개 가지고 KG ETX 다 가지고 놀고 이익 보고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90만원, 거의 100만원 가깝게 이익 봤을 거예요. 몇 번 가지고 놀고서. 거기서 제가 잘 놀고 탈출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단가가 엄청 떨어진 상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손절을 안 하고도 잘 놀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DS 단속이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솔직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웬만한 사람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 그 로만제 이스라엘의 말처럼 like other people,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간과하는 거거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간과하는 성격이거든요. 정말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정도 급 아니면 다 간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면 아마 푸틴 대통령 사전에는 간과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간과함이 없으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신 앞으로 10년인가 15년인가 20년인가 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됐으니까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안 죽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KGB 출신으로 엄청난 정말 스파이의 세계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영화에도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KGB 출신으로 옐친 대통령 다음 때를 이어가지고 러시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중국보다는 소련,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어떤 대항 강대국 두 슈퍼파워에서 조금 밀리는 덜 슈퍼파워, 약간 레스 슈퍼파워, 그래도 조금 슈퍼파워,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나라의 스파이, KGB 출신의 사람인데요.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여러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제가 뭐 언급하기는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간과함이라는 거는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접속해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DS 단속 지금 4월 19일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또 떨어뜨렸네요. 11만 7,600원 종가고 그날 최저가는 11만 6,500원이었네요. 이 DS 단속 정말 저는 그나마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있으니까 솔직히 DS 단속 같이 상장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양날의 검이죠. 솔직히 DS 단속을 이렇게 잘 해서 성장시켜가지고 팔아먹고 있으니까 뭐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또 배당금 주겠죠. 결국에는 또 주식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원래 스톤브리지가 원래 공모가가 원래는 11,000원인가? 그 정도 원래 공모가 가격 밴드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8,000원으로 일부러 줄여서 상장했었고 지금 이 배당금도
괜찮은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연도는 2022년, 2023년 2개년도밖에 안 되지만 3번 받았거든요. 2022년도에 중간 배당, 결산 배당, 2023년도에 결산 배당.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이번 연도에 중간 배당하고 결산 배당까지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에요. 중간 배당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원이든 300원이든. 왜냐하면 작년 말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작년 결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금년 1분기나 뭐 넣으면은 또 AI가 최근에 어제 그제 매스컴 보니까 AI 거품 꺼졌나 일단 소리 하고 그러는데 다 뺑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AI는 이 분위기는 AI 반도체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반도체도 솔직히 벌써 몇 년 전 단가가 안 맞는다 이딴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전략 산업이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 반도체 이거 들고서 쇼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은 적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반도체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인데 무슨 마이너스 적자 무슨 단가가 안 맞아 이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잘 돼야 되는 산업이고 한국도 계속 더 밀어줘야 되는 산업이고 일본이 이렇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하려고 할 때 한국이 지금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잃어버린 한 5년차, 7년차 이렇게 6년차 이렇게 되는 단계였는데 아직 10년이 되기 전 단계였는데 그게 흘러가지고 잃어버린 의식나가랬다 10년 잃어버린 10년 하더니 20년 되더니 30년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35년째 들어가가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잘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전 세계가 안 좋은데 일본은 연습돼가지고 이미 절약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일본은 그렇게 특별하게 더 나빠진 게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래도 요즘 또 거기 환율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본도 보니까 수입 식품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도 조금 다시 또 힘들어졌나 봐요. 지속되고 하니까. 일본 주가가 오르면 뭐예요? 서민들 힘든데. 그래서 이 강과함이라는 걸 우리가 살려간다는 의미로서 제가 이번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DS 단속은 조금 더 우리가 심중하게 이것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나온 어떤 뉴스 공시라든가 얼마 전에 일본하고 해가지고 MOU 체결했다는 이딴 얘기 나오고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허접한 뉴스로 뭔가 이거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S 단속은 물 타는 시점을 잘 여러분이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해서 잘 탈출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좀 작아서 사실 1,000만 원, 1,066만 원 투자했으니까 이게 60%, 70%, 마이너스 60% 정말 마이너스 한 70% 되면 가볍게 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물 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비중을. 그래서 물 타는 시점을 잘 신중하게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신중하게 잘 파악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이것만한 주식이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알아서 좋은 데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주고 이것만한 주식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톤브리지 벤처스 또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하기 전날 화요일날 화수목인가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올리고 합쳐가지고 한 4% 올렸네요. 4% 올리고 또 금요일날 또 뭐 이제 배당금으로 다 사실 분 다 샀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주에도 뭐 아마 비슷한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쭉 빼서 뭐 4,350원, 4,385,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4,485, 4,485원 종가 뭐 이런 숫자들이 또 많이 보이겠네요. 그래도 이거만한 종목이 없어요. 이거만한 종목이 계속 자전거리 하면서 지금 분위기 보고 있는데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안 가도 좋고요. 저는 정말 한번 쫙 빼서 정말 3,500원, 3,200원대 한번 와주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나가면서 제 어떤 이 화두를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주식 투자에 어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주행도 한번 부탁드리고 잘 한번 여러분들이 그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간과하지 않는 습관 우리가 길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